이번 시간에는 이미 아는 사람에게는 매우 간단할 수도 있는 페어와 튜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두 가지 데이터 타입을 넣어줄 수 있는 페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PP reference, 페어로 검색을 하시면은 페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헤더 유틸리티의 정의가 되어 있고 특별할 거 없이 템플릿 스트럭트로 두 가지 타입을 받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어 보면은 std 페어를 통해서 처음에 int가 들어가고 두 번째 스트링이 들어가는 num 스트링을 만들어 볼게요. 1과 노코프를 넣어줄게요. num 스트링의 first를 통해서 첫 번째 타입의 엘리멘트로 접근이 가능하고 second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두 번째 스트링으로 선언된 노코프에 접근이 가능해요. 바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1 노코프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std 페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새로운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면 이러한 std 페어나 튜플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익셉션을 던져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std 페어를 통해서 리턴 타입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divide라는 함수는 a 나누기 b를 리턴을 해주고 싶은데 b가 0일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b가 0일 때 -1과 같이 리턴을 해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return a 나누기 b 그리고 0을 넣어줄 수 있겠죠. std 페어에서 첫 번째 항목에는 그 answer가 두 번째 항목에는 에러 코드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를 그냥 int로 넣기보다는 enum 클래스를 따로 정의를 해서 에러 코드를 넣어주게 되고 여기서는 no error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 또한 가능하겠죠. 아직 우리는 enum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int로 만들어 줄게요. prefer enum class 주석만 달아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std make pair라는 커맨드를 사용을 하였는데 우리가 이미 타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0, -1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 답이 에러 코드를 가지고 있을 때를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no answer라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해보면은 이처럼 no answer가 나오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std 페어의 int보다는 에러 코드 enum을 사용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꼭 두 개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두 개 이상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튜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튜플은 헤더 튜플에 정의가 되어 있고 간단하게 말해서 페어의 제너럴라이제이션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예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은 getStudent라는 함수를 통해서 더블, 캐릭터, 스트링이 들어있는 튜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리턴 값에 make 튜플을 통해서 3.8 캐릭터 A, 리사 심슨이라고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거죠. 바로 메인 함수를 보시면은 오토라는 타입을 통해서 스튜던트 0번을 만들었고 getStudent를 통해서 리사 심슨을 받아올 거예요. 각각의 엘리멘트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에 접근이 가능해요.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GPA는 3.8, 그레이드는 A, 네임은 리사 심슨이라고 출력이 되죠. 여기서 학생 0번의 타입은 더블 캐릭터 스트링이 들어있는 튜플이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방법과 같이 std 타일을 통해서 각각의 더블 캐릭터 스트링 타입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튜플이라는 타입 없이 더블 캐릭터 스트링으로 바로 밸류를 넣어주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마저도 처음에 더블 캐릭터 스트링을 사용해서 변수를 미리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C++17부터 들어왔어요. 스퀘어 브라켓을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인데요. GPA2는 더블, grade2는 캐릭터, name2는 스트링으로 변수 선언이 돼요. 바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스퀘어 브라켓을 사용한 오토 튜플은 C++17부터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빌드를 할 때 -std C++17이라고 빌드를 해주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스튜던트 0번으로 받게 되면은 스튜던트 0번의 타입은 더블 캐릭터 스트링이 들어있는 튜플로 정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은 이곳에 각각의 엘리멘트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한 위치뿐만이 아니라 get을 통해서 더블 캐릭터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해요. 빌드가 되고 실행을 해보면은 똑같이 튜플 학생 0번에 더블, 캐릭터, 스트링으로 각각 바로 접근이 가능한 코드를 짤 수도 있어요. 그래도 C++17부터 가장 가독성이 좋은 방법은 이렇게 스퀘어 브라켓을 사용해서 튜플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것마저도 make 튜플 없이 리턴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아니면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스탠다드를 따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우 간단하게 페어와 튜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예제 코드에서 본 것과 같이 매번 스트럭트를 새로 정의를 해서 이곳에 그 타입들을 매번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한 코드를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코드의 가독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스트럭터가 매우 의미가 있고 코드에 여기저기서 사용이 된다면 당연히 스트럭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데 하나의 소스 코드 파일에서만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한 곳에서만 사용이 되는 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터를 새로 정의를 하는 것보다 페어나 튜플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럭트, 페어, 튜플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면 돼요. 그럼 페어 튜플에 관한 이번 영상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상 길이도 짧았는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